안녕하십니까. 민법 잡기,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정찬입니다. 자, 이번 조문 정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공부할 때 팁은 뭐냐면 까다로울수록 기본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까다롭다면 문제는 기본적인 것에 출제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어렵다면 까다롭다면 기본적인 걸 내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틀려주기 때문에 굳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무권대리가 나는 까다롭다 느껴진다면 일단 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 판례나 내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조문은 130조부터 시작하는데 계약의 무권대리죠. 일단 읽어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의 개념이 나와요. 키는 뭐냐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된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을 했는데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죠.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는 거고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본인 및 본인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이 이를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게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 일단 결론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특징은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유동적 무효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1조입니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채권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채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채고하겠습니까?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확답해 달라고 채고할 수 있겠죠. 내용을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나오는데 요 상대방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뭘 채고하는 겁니까? 추인 여부,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채고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바라지예요. 바라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대표적으로 답장이 발신주의죠. 따라서 상대방의 채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답장이기 때문에 발신주의예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바라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다시 말하면 채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이므로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요?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바라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로 바뀌게 되면 X가 된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132조입니다.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죠. 일단 보시면 자, 기본 전제가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근데 보자고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즉 무권대리인에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사실을 안 떼는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133조입니다.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력입니다. 일단 소구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대리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소급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해서 계약 시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러나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하겠어요? 해하지 못하겠죠. 자, 135조입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 효력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겠죠. 자, 1항은 책임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누가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가끔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선택한다 그럼 뭐죠? X다. 누가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요건입니다. 읽어보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는 그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죠. 그럼 결국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한 거죠?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조문이죠. 그 다음에 136조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잖아요. 자, 일단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항상 확정적 무효입니다.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고 추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종한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저번에 은근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독행위는 뭐냐?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죠.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었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 결론이에요. 읽어볼게요. 능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뭘 했어요? 동의를 했죠. 단독행위를 했는데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뭐합니까?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해줬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제 125조로 나왔습니다. 자, 이 125조부터는 뭐냐면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뭐여야 돼요? 무권대리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경우도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가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될 수 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거니까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세 가지고요.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무슨 말이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법정 보시면 제3자에 대하여, 여기서 제3자는 대리인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죠. 여기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주로 이해되고요. 방식엔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요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하니에요.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 타인과 그 제3자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진다. 요건은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고 조심할 것은 요 125조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에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또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말하는데 언제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뭐 말 자체가 다 나와 있어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읽어볼까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대리에 대한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전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